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NBA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틀 연속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어제도 메인 라인업들 조금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이틀 전에도 또 두 조합 가운데 또 이제 약간 메인 라인업에서 또 적중이 조금 올라와 줬기 때문에 뭐 이틀 연속 지금 현재 NBA는 수익이 조금 나고 있다. 아, 해외 축구가 조금 크리크 수정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퇴장 이슈도 조금 문제였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경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NBA 다시 한번 또 이번 출발 또 3연승 도전인데 한번 또 좋은 적중 오늘 또 올킬로 한번 또 누려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뉴욕 니스와 오클라호마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무엇보다 뉴욕 니스 역시 또 홈발은 또 배제를 할 수가 없죠. 홈에서만큼은 지난번 또 샌안토니오를 114대 89로 또 잡아냈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올 시즌 이제 동부 원정 일정, 그러니까 원정 일정에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홈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디트로이트와 동률입니다. 거의 그럴 정도로 23승 8패로 사실 또 홈에서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오클라호마도 또 스가가 또 복귀를 했고요. 역시 또 원정 성적도 이제 무엇보다 또 23승 8패, 또 홈 성적 23승 8패와 또 약간 이제 원정 23승 8패의 또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두 팀 다 홈 원정이 또 타이트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건 이제 약간 접전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오클라호마도 또 스가가 복귀를 하고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이제 처음 맞대결 이렇게 조금 펼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 대에 비해서 이제 약간 뉴욕 니스도 홈에서의 강세가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클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오늘 경기가 두 팀 다 백투백이긴 하죠. 백투백 일정을 조금 치는 내용인데 어제 경기 때도 물론 이제 약간 시카고 상대로 조금 좋은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약간 내용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핸디 값을 그렇게 조금 크게 벌려내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 일단 역시 또 뉴욕 닉스의 또 홈발을 조금 배제할 수 없고, 또 샌안토니오전을 격파를 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 요 경기가 어떻게 또 인사이드 제공권에서 물론 홈그랜과 하텐슈타인이 버티고 있지만은 좀 뉴욕 닉스의 조금 우세를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뉴욕 프렌으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뭐 두 팀들의 맞대결 자체가 실제 또 나름의 또 스코어가 조금 발생을 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금의 기준점이 조금 222.5가 잡혀 있는데요. 뭐 해당 기준점을 최근에 맞대결은 전부 다 조금 넘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를 한번 또 오버를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전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접전 가능성의 뉴욕 프렌 조금 더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보면 또 22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용기가 조금 난이도는 있는 매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뉴욕 프렌 또 222.5 기준점 오버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스턴과 샬럿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샬럿 같은 경우도 조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제 무엇보다 조금 연승도 꾸준하게 조금 달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무엇보다 늘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가 올 시즌은 약간 뭐 득점력에서도 상당히 또 이제 또 라멜로 볼의 건잠 요런 부분들, 뭐 크누펠 또 브리지스 요런 자원들, 조시 그린까지 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그런 득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또 이제 좋은 퍼포먼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고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있다는 점인데, 자, 무엇보다 이제 보스턴도 지금 테이텀이 지금 이제 약간 몸을 조금 풀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텀도 이제 복귀를 조금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조금 진행을 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재활 훈련을 조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무엇보다 이제 약간 샬럿이 또 백투백 일정이죠. 물론 또 어제 백투백 일정에서 뭐 댈러스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또 분위기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5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보스턴전에서는 또 6연패예요. 6연패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약간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또 맞대결에서 점수차들이 조금 크게 났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6번의 매치 6연승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갭 차이가 약간 19점 정도 났었어요. 물론 그때만큼 이제 약간 샬럿 폼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좀 보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의 핸디가 뭐 보선 6.5라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올 시즌 이제 맞대결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이긴 해요. 일단 양 팀들이 또 동부팀이긴 한데 전반적인 맞대결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뭐 양 팀들의 일단 밸런스, 약간 이제 샬럿의 원정에서의 기복들, 백투백 여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최근에 일단 매첩에서의 핸디값은 조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바가 조금 고민이긴 해요. 언어바가 이제 그때그때 조금 달랐던 내용이라 가지고 언어바는 조금 지금 현재로 213.5 기준점이라면은 유난히 또 양 팀들이 저득점이 조금 많긴 많았습니다. 해외 기준점 같은 경우는 215.5로 약간 기준점이 약간 조금 높아져 있어요. 국내보다는 조금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준점이 조금 빠지긴 빠졌죠. 일단 6경기는 그래도 조금 언더사이드, 일단 약간은 조금 언더와 함께 또 보스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시면 좋겠다. 양 팀들의 맞대결이 유달리 조금 저득점이 조금 많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유타 재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필라, 조금 무엇보다 결정자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죠.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자들, 뭐 지금 이제 에치컴도 지금 빠지고, 엔비드 또 폴 조지, 우브레까지 전부 다 지금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필라의 라인업들이 과연 또 이제 조금 어떤 행보로 조금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든다. 물론 또 홈 경기 이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또 2연패로 조금 주춤한 가운데 있긴 하죠. 또 유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탱킹 모드긴 해요. 유타도 이제 리빌딩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6연패로 꾸준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뭐 직전 이제 물론 또 홈이긴 했지만은 뭐 덴버 백투백이긴 했어요. 그 경기도 일단 뭐 덴버전에 또 3점 차로 또 비벼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유타가 뭐 덴버를 또 상당히 또 잘 괴롭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뭐 필라델피아는 어제 또 샌안토니오전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또 샌안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서 또 잘 먹었던 경기였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유타도 마카렌 빼고는 뭐 베일리, 키온테 조지 전부 다 또 나올 수 있는 경기고, 뭐 최근에 일단 필리포프스키가 또 나름의 또 조금 인사이드 장악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뭐 하큘리스도 조금 나쁘진 않죠. 뭐 알트론 같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핸디값은 역시 또 유타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다 이제 피목이다 보니까 실제 요 경기가 약간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나요. 역배 가능성도 살짝 냄새가 나는 경기도 조금 될 수 있다는 점들. 무엇보다 필라델피아의 지금 라인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오늘 경기 조금 경기를 조금 진행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 기복이 나올 수 있다. 외곽 야투가 조금 안 터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완전 3점을 또 너무 또 무리하게 조금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튼 요 경기는 유타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고요. 240.5로 지금 기준점이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237.5입니다. 약간 기준점이 3점이 조금 깎이는 내용들을 조금 봤을 때는 역시 또 언더로 방향성이 조금 제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이제 기준점이 조금 깎일 여지가 좀 있는데요. 조금 언어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또 유타가 실제 또 원정 실점이 조금 높은 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어반은 살짝 패스를 하셔도 조금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일단 요 경기는 아무튼 유타 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라.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멤피스와 포틀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볼게요. 요거는 조금 글자가 좀 작아 보이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멤피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사실상 탱킹이긴 하죠. 탱킹인데 뭐 올 시즌 약간 리빌딩 과정에서 또 많은 자원들의 또 이탈들도 발생을 했고 지금 주요 자원들의 또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멤피스란 팀 자체가 조금 그때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로 약간 젊은 애들의 조금 퍼포먼스가 시너지가 날 때도 좀 있고 핵심 자원들이 대거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또 아쉬운 경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있죠. 지금 이제 약간 오늘 경기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아브디아 출전 여부가 조금 중요한 퍼포먼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퀘스천으로 아웃에서 조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아브디아가 또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포틀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은 샤프가 지금 시즌 아웃이 되긴 했지만은 뭐 지금 이제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할러데이예요. 할러데이.
실제 포틀랜드가 시즌 초반에 어떻게 보면 또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았던 이유가 있죠. 역시 또 할러데이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비에서의 개선 내용들도 조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또 할러데이가 없을 때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서 약간 경기력이 조금 좋았을 때도 있고 조금 떨어졌을 때도 조금 있었지만은, 확실히 포틀이 시즌 초반에 또 좋은 행보를 보였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할러데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포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2승 1패로 조금 이제 약간 포틀랜드가 근소한 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있고, 양 팀들의 약간 조금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졌던 경기들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조금 없기 때문에 이 핸디값이 상당히 또 고민이 됩니다. 핸디값은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반반 정도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포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충분히 또 한번 방향성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또 언어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살짝 패스를 하시고요. 핸디 잘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포틀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미러키와 애틀란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러키 무엇보다 이제 쿤볼은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약간 조금 경기력들이 조금 과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로 약간 무엇보다 조금 빠져있던 시간도 조금 길긴 했었지만은, 뭐 쿤보의 약간 뭐 경기력들, 뭐 더블 요렇게 매 경기 조금 기록할 정도의 퍼포먼스는 조금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팀과의 조금 뭔가 조금 밸런스, 지금 팀 플레이가 지금 조금 미러키가 좀 깨진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과히 조금 좋지 못하고, 뭐 롤린스나 지금 그린 쪽에서 일단 발생하고 있는 수비적인 미스들이나, 역시 또 너무 또 무리한 또 야투 시도, 개인 플레이는 조금 좋은 편인데 뭔가 미러키는 올 시즌 구심점이 조금 빠진 내용들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애틀란타는 올 시즌 조금 분위기가 좋죠. 지금 쿠민가가 또 GT이긴 한데요, 뭐 쿠민가가 또 합류를 한다면은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가 될 거라고 조금 보고 있고, 최근에 또 4연승으로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맥컬럼이 또 합류를 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요 패턴에서 약간 수비 구멍이 조금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의외로 또 약간 트레이 형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수비는 조금 괜찮아진 내용들이 좀 있고, 최근 분위기가 또 뭐 제일런 존슨, 또 오콩구, 뭐 다니엘스까지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력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약간 3월 2일 날 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또 휴식도 조금 가진 가운데서 조금 치른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전 요 경기는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고, 근데 1.5지만 역시 또 핸디값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뭐 차라리 또 4.5, 5.5 요런 것들이 터지면은 그래도 조금 데미지가 덜한데, 1.5 ND 클러치 상황에서 이 1.5는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1.5 ND가 딱 보시다시피 약간 그렇게 느낌상 뭐 역배나 프렌의 또 배당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프렌 쪽으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양 팀들의 매치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또 1월 달에 또 미러키가 110대 112로 2점 차로 승리를 거뒀이 접전이 조금 많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애틀의 플레이가 또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미러키는 조금 팀 플레이가 깨져 있다는 점이고요. 요 경기는 이제 기준점 233.5라면은 한번 또 언더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저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약간 미러키 뭔가 득점이 조금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의 저득점과 함께 일단 애틀란타 프렌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호주와 대만의 WBC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호주 선발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웰스예요. 쌍둥이 투수로 조금 알려져 있는데 조금 정보가 조금 없습니다. 일단 역시 또 뭐 이렇게 빅리그급의 또 이런 활약들을 조금 못 보여줬던 친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렇게 조금 임팩트가 조금 없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렉산더 웰스에 대한 뭐 경기력들은 과연 또 어떨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약간 대만 선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만의 신성입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기대가 돼요. 쉬러시라고 상당히 또 이제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의 우투수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키는 좀 작아요. 키는 좀 작고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또 올해 또 소프트뱅크와 또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 체결을 조금 했을 정도로, 대만 리그 또 우승, 또 견인차가 됐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고, 상당히 또 이제 빠른 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58까지 지금 나오는 이제 구속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약간 토미존 수술을 조금 받았던 그 클래스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제 약간 대만에 떠오르고 있는 신성으로서 정말 조금 기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소프트뱅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뱅 투수로서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올 시즌 또 볼 수 있는 그런 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약간 리그 상성 차이도 조금 있죠. 무엇보다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역시 또 일본을 또 잡아냈던 적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면은, 실제 호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국 마이너리그 싱글 A 정도, 더블 A 정도, 요 정도 전력이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어떻게 약간 전력상으로는 약간 역시 또 갭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대만 사이드의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프리미어 12에서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11대 3이었어요. 11대 3으로 대만의 대승이 또 있었던 만큼, 여기는 이제 일본 중립구장이긴 하죠. 역시 또 이제 약간 대만 사이드로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오늘 또 대만에 또 오신 또 이 경기를 보시면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또 이제 쉬러시, 과연 또 이제 소뱅에서 올 시즌부터 조금 활약을 할 텐데요. 과연 또 이 친구가 어떤 피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또 배팅 라인업이 또 한번 또 좌우가 될 수 있겠죠. 일본 야구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유념해서 한번 또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10.5 기준점에 약간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로시의 또 퍼포먼스, 또 일단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물론 또 대만 야수들의 타격감은 조금 기대가 되지만은 어느 발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핸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역시 또 약간 대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조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이 경기도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LA 클리퍼스와 인디애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이제 오늘 경기 약간 시아캄의 출전 여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아캄이 조금 아웃으로 빠져 있다가 GTD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시아캄이 또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고, 지금 주박 빼고는 어떻게 보면 또 라인업의 변화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토핀도 지금 현재 합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요, 일단 뭐 인디애나 물론 원정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해요. 그죠? 원정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지금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6연패 기간 동안 평균 이제 득실 마진 마이너스 15점입니다. 15점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격차가 크게 벌어진 대패들을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클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는 조금 괜찮아 보여요. 좀 콜린스 빼고는 이제 조금 라인업들이 풀 라인업으로 지금 갈랜드까지 또 합류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저는 클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뭐 인디 역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저는 일단 클리퍼스 지금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또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 약간 인디애나의 또 실점률이 상당히 또 높죠. 올 시즌 내내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핸디값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좀 드신다면은, 실제 또 오버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용이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인디애나 무엇보다 최근에 또 6연패 기간 동안 대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역시 또 클퍼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오늘 라인업에서 뭔가 인디도 약간 칼을 빼드는 느낌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수비력에서의 또 한계점들은 조금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오버로드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좋게 고려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NBA 이제 또 이틀 연속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올킬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킬로서 일단 적중 포인트 깔끔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부분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좋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일단 맛있게 한번 적중 내역들 오전부터 잘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적중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자!